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일흔인 최강호입니다. 대기업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이면 마음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그날의 기억 때문이에요. 오늘도 회사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희가 따뜻한 차를 내려주며 여보, 또 그 생각하는 거죠? 라고 물었어요. 아내는 제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서재 한 구석에 있는 낡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싸주신 그 보따리예요. 그 안에는 부모님 사진과 고향 땅 문서가 들어 있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아들아, 너는 장남이니까 집안을 잘 지켜야 한다. 어머니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던가요? 농사일부터 집안 어른들 뒷바라지까지 모든 걸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떻게 됐나요? 성진이와 미자가 손을 잡고 저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허망했는지 아십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저에게 돌아온 건 냉대뿐이었어요. 빈손으로 서울 변두리에 정착해서 막노동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내 정희와 함께 악착같이 버텨냈죠.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어요. 사진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어. 정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여보, 정말 가실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됐어. 내일이면 50년 만에 고향 땅을 밟게 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차가운 분노가 올라와요. 이번에는 제가 주도권을 잡을 차례입니다. 고향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막혔습니다. 50년 전 쫓겨나던 그날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벤츠 S클래스 세 대가 줄지어 마을 안길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탄 차 앞뒤로는 비서들과 경호원들이 타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저게 누구야? 차 봐라, 완전 대박이네. 혹시 최강호 아냐? 예전에 여기 살던.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릴 적 뛰어놀던 골목길, 아버지와 함께 논의를 하던 들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성진이가 부랴부랴 뛰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더군요. 형이야? 그래, 나다. 저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성진이의 눈빛에서 당황과 불안이 역력히 보였어요. 형이 왜? 성진이가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다 들었지만 모른 척 했어요. 미자는 어디 있나? 아, 집에 있어요. 형, 우리 집으로 가실래요? 성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진이 집으로 향하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저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저 사람이 옛날 최가 큰아들 아니냐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성진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미자가 급히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빠, 정말 오빠야? 그래, 나다. 미자도 성진이와 마찬가지로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불안을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성진이 집의 거실 벽장을 힐끗 봤습니다. 그 안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성진이가 제 시선을 따라 벽장을 보더니 순간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형,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저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너희가 나를 내쫓은 덕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마을 회관에 어르신들을 모셨습니다. 조용히 차를 대접하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 정리할 때 이를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김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참 이상했지. 유언장 내용이 말이 안 됐거든.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자네 아버지가 생전에 큰아들이 고생 많이 했으니 땅은 강호가 물려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유언장에는 다르게 적혀 있더라고. 다른 어르신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맞아. 그때 성진이가 급하게 서류를 가져왔는데 뭔가 수상했어. 저는 마음속으로 무릎을 쳤어요. 역시 마을 어르신들 눈은 속일 수 없었던 거죠.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은 결국 형제 자매가 화목하게 나누라고 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그때 멀리서 은철이가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성진이 아들인 은철이는 아버지와는 다른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양심이 살아있는 눈빛이었죠. 회관에서 나오는 길에 은철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큰아버지, 뭐냐? 큰아버지가 억울하셨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은철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짓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은철아, 너는 좋은 아이구나. 저는 은철이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성진이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가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예상대로야. 마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어. 진실은 저절로 드러날 거야. 저는 차창 밖 고향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진실은 여전히 살아있더군요. 그리고 그 진실이 곧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성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식사 한번 하실래요? 미자도 온다고 해요. 목소리에서 억지로 밝게 하려는 노력이 느껴졌어요. 그래, 가마. 다음 날 저녁 성진이 집에 도착하니 상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전복요리, 각종 나물까지. 예전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상차림보다도 훨씬 푸짐했어요. 오빠, 어서 앉으세요. 미자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계산적인 게 보였어요. 이렇게 차려놓다니. 고맙다. 저는 일부러 감탄하는 척했습니다. 형, 이제 다 잊고 같이 삽시다. 우리가 형제 아니에요? 성진이가 술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그 말에 속마음이 다 들여다 보였습니다. 그래, 혈육이니까. 저는 잔을 받았습니다.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니 분위기가 좀 풀렸어요. 오빠는 서울서 어떻게 그렇게 크게 성공하셨어요? 미자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운이 좋았어. 정희하고 둘이서 악착같이 버텼더니 길이 열리더라고. 역시 형은 대단해요. 우리는 여기서 평생 농사만 지었는데. 성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성진이는 농사만 지은 게 아니라 땅으로 부동산 투자도 했고 작은 사업도 여러 개 했다는 걸 말이에요. 술이 더 들어가자 성진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형, 사실 우리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때 좀 급하게 일을 처리한 감이 있어서. 무슨 소리야? 다 법대로 한 거 아니야? 미자가 성진이를 말렸지만 성진이는 이미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때 형 몫을 안 빼앗았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진이가 자기도 모르게 진심을 털어놓은 거죠. 미자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오빠,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야, 사실이잖아. 우리가. 그만해. 저는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드디어 성진이 입에서 진실이 나왔네요.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성진아, 취했구나. 오늘은 이만 들어가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성진이와 미자의 당황한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날 밤 이후로 성진이와 미자가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과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데려온 변호사에게 과거 서류 수집을 맡겼어요. 회장님, 당시 등기부등본과 관련 서류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도 돼. 정확한 게 중요하니까. 한편으로는 마을 사람들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차를 대접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들이 하나둘 나왔어요. 최 회장님, 아버지가 생전에 큰아들 고생이 많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 원장에는 동생들 몫이 더 많더라고요. 이런 증언들을 하나씩 모으고 있을 때였습니다. 은철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큰아버지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은철이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큰아버지가 억울하게 당하신 일. 제가 증거를 찾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증거라니? 은철이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아버지 서랍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이게 진짜 할아버지 유 원장인 것 같아요. 봉투를 열어보니 오래된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필체는 분명 아버지 것이었어요. 재산 대부분을 장남 강호에게 물려준다. 글자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은철아, 이걸 어떻게? 큰아버지, 저는 저희 아버지가 잘못한 걸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됐는지도 봤고요. 은철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저는 은철이 어깨를 다독여 줬어요. 아니다. 때가 된 거야. 내가 찾아준 덕분에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됐어. 그날 밤 정희에게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요. 그래. 하지만 복수보다는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해. 정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전 당신을 믿어요. 올바른 결정을 하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왔습니다.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성진이 집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성진이, 미자, 그리고 은철이까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성진이와 미자의 얼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은철아, 가져와라. 은철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어요. 그 순간 성진이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게 뭐야? 아버지가 진짜로 남기신 유언장. 저는 종이를 펼쳐 보였어요. 아버지의 친필로 쓰여진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재산의 3분의 2는 장남 강호에게, 나머지는 성진과 미자가 나누어 가지라. 글을 읽는 순간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무슨, 미자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건 가짜였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성진아, 너 벽장에 숨겨놓은 종이 있지? 그게 내가 조작한 가짜 유언장이잖아. 성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 그게 아니야. 우리도 몰랐어. 몰랐다고? 내가 직접 만든 걸 몰랐다고? 미자가 그 자리에서 기절하듯 쓰러졌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미자야. 성진이가 급히 미자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린 시절 뛰어놀던 마당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은철아, 고맙다.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으면 평생 모를 뻔했어. 은철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다. 이제야 때가 된 거지. 성진이가 미자를 의자에 앉히고는 저에게 돌아왔어요. 형,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5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며칠 후 다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미자도 정신을 차리고 나왔어요. 형, 법대로 해요. 그렇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우린 이미 다 써버렸거든요. 성진이가 자포자기하듯 소리쳤습니다. 돌려줄 것도 없어요. 50년 동안 농사 짓고 살림하는데 다 들어갔다고요. 미자도 울먹이며 거들었어요. 오빠, 우리도 먹고 살려고 그런 거예요. 아기는 없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돈이 필요 없다. 제 말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만 진실을 밝히고 싶었어. 그게 전부야. 그럼 왜 이런 일을? 성진이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저는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우시던 모습 말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손을 꼭 잡고 우셨어. 계속 미안하다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지.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 마음을 이제야 알겠더라. 부모님은 내가 제일 고생한 걸 알고 계셨어. 그래서 재산이라도 내게 더 많이 남기려고 하셨던 거야. 미자가 훌쩍거리기 시작했어요. 없다. 하지만 너희는 그 뜻을 무시했어. 나를 내쫓으면서까지 욕심을 부렸지. 성진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형, 정말 미안해요. 그때 우리가 잘못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지난 50년이 돌아오나?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와 함께 일궈낸 논밭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하지 않겠어. 대신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리겠어. 은철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큰아버지, 저는 큰아버지를 도울게요. 은철아, 고맙다. 이제 정말 마지막 결단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강호 회장이 동생들에게 당한 일이 알려진 거예요. 성진이와 미자는 마을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평생 쌓아온 신용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형,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성진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자도 함께 울면서 빌었어요. 이제 와서 빌어봐야 소용없어.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법적 절차도 시작됐어요.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성진이는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매장당했죠. 은철이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큰아버지, 저는 아버지 대신 속죄하는 마음으로 큰아버지를 옆에서 돕고 싶어요. 은철아, 내 아버지는 어쩔 거냐? 아버지는 아버지고 저는 저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저는 은철이의 어깨를 다독여 줬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마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땅은 이제 고아원과 장학재단에 쓰겠습니다. 제 발표에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어려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 없는 아이들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가 제 옆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다운 결정이에요. 그날 저녁 고향 들녘을 혼자 걸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걷던 그 길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볼을 스쳤어요.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강호야, 잘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어요. 피를 나눈 형제도 욕심 앞에서는 낯선 이가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돌아오고 정의는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요. 저는 그걸 5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합니다.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혔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입니다. 뒤돌아보니 성진이 집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마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그들의 몫이에요. 저는 더 이상 미움을 품지 않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일을 하겠습니다. 고향 흙을 밟으며 걸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50년의 한이 드디어 풀렸습니다.